안녕하십니까. 양기대와 진장원의 ETX 얘기 6번째 또 시작합니다. 진장원 교수님, 최근에 코로나 걸려서 좀 고생했다는데 어때요, 상태가? 지금까지도 뭐 좀 장기침 같은 거 조금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그 오미크론이 뭐 가볍고 금방 지나간다고 하는데 제가 걸려보니까 후유증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냄새 못 맡고 맛도 못 느끼는 게 좀 꽤 오래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장기침도 좀 오래 가고. 아마 이제 우리 진장원 교수께서 60대에 올라섰고 또 나라 걱정, ETX 걱정 하니라고 코로나하고 이렇게 맞물려 가면서 빨리 낫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ETX 잘 하려고 시작하고 있는데 돌발도 변수가 악재가 또 하나 터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인데, 진정한 교수님, 우크라이나 전쟁,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의 그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이번의 전쟁은 민주 진영 국가 대 독재 국가의 싸움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요, 이제 지금 어쨌든 그동안의 전선이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는 전선으로 가고 있다가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되면서 과거의 구공산 진영들의 이제 대결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우리 ETX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물론 부정적이겠죠. 이번에 사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제 그 큰 명분은 아시다시피 자기들이 구소련 체제가 이제 그 붕괴될 때 러시아를 너무 자극하지 말아라, 그런 이제 경고도 했었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은 동유럽 국가들을 하나의 완충제대로 남겨놔라 그랬었는데, 동유럽 국가들이 거의 다 지금 EU 쪽으로 지금 갔지 않습니까? 친서방 쪽으로 기울었죠.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완충지대가 우크라이나하고 벨라루시인데, 벨라루시는 뭐 푸틴 편으로 이제 가 있는 거고, 우크라이나도 이제 나토 가입하려고 하고 EU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거의 위험을 느껴서 이제 침략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러시아가 정말로 살기에 좋아 보이고 좋게 느껴졌으면은 그 동유럽 국가들이 굳이 서방 쪽으로 갈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데 동유럽 국가들이 생각에는 이 러시아보다는 서방 쪽의 자유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아까 ETX와 그러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특히 러시아의 현재의 그런 처한 상황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제가 여쭤봤는데, 이제 우선은 적어도 그 러시아가 엄청난 그 넓은 영토가 있기 때문에, 또 시베리아 철도를 포함해서 그 유럽과의 또 아시아와의 그런 소통의 공간으로 철도, 대륙 철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고 국정이 좀 굉장히 혼란스러우면 당연히 이런 대륙철도 문제도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좀 한번 구체적으로 해주시죠. 그러니까는 ETX나 대륙철도 가장 중요한 관계에 있는 나라가 북한, 중국, 러시아 아닙니까? 이게 직접 당사국인데 이번 전쟁으로 해가지고 러시아가 일단 불량 국가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상당히 여운이 좀 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사실 ETX나 대륙철도 입장에서는 전망이 굉장히 좀 불투명해졌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 소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 북한도 굉장히 지금 여러 면에서 머리가 복잡할 것 같아요. 신경이 복잡하기 때문에. 신경이 복잡한데 그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 이 ETX에 미친 영향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아마도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아시다시피 바르샤바 조약을 통해서 1994년도에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그 핵과 이런 미사일들을 폐기하는 대신에 서방 세계하고 러시아가 영토를 보존해주고 그다음에 그 우크라이나 경제 발전을 돕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불과 94년에서 지금 2022년이니까 18년 아닙니까? 18년 만에 그 약속이 휴지 조각이 된 거죠. 휴지 조각이 되고 깨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면 자기들이 서방 세계가 요구하는 대로 만약에 비핵화를 했을 때 과연 자기들의 체제 안정이나 자기들의 어떤 그런 국가 보장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아마 퀘스천을 던지게 됐고, 비핵화로 갈 길이 안 갈 거라는 그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당시에 보면 아까 1994년이라 했던가요? 당시에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것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체제 안전 보장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약속을 했는데, 이게 뭐 이번에 그냥 시조하게 되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살 길은 이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더 발전시키고 비핵화에 응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어찌 보면 잘못된 판단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북한의 그 생존 전략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준 거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북한이 이제 선행 학습을 했거든요. 선행학습. 예. 무슨 얘기냐면은 역시 교수님 같은. 예, 리비아의 카다피 예. 대통령이 리비아에 이제 그 비핵화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의 핵 시설을 다 보여줬는데 카다피가 제거됐지 않았습니까? 이란 핵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아마도 핵 아니면은 힘들 것이다라고 아마 확신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번 우리 양기대 진장원 ETX 얘기를 쭉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여전히 중국은 신우주, 평양, 개성까지라도 1대1로의 정책에 의해서 고속철도를 건설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시도를 해왔고 앞으로도 할 건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북한 당국자들만 알겠죠. 네. 그 입장은. 그래서 우리가 쉽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한이 야 우리는 이제 핵은 절대 못 포기해 이렇게 지금 만약에 스탠스를 가져갈 경우에 지금 미국과 서방 세계와 그 정부를 구성하게 될 윤석열 당선인 쪽도 계속 선 비핵화를 아주 강경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북한에 절대 핵 포기 못해. 그다음에 이쪽에 미국과 새로운 이제 정부에 니네 무조건 핵을 포기해야지 뭔가 할 수 있어. 강대강 마주 잘린 열차 가는 거죠. 강대강으로 갈 때 이거는 이제 끝없는 답이 없는 평행선을 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ETX에 대해서는 훨씬 더 어려운 지금 네. 그 방정식이 되고 있다 생각됩니다. 그래요. 저나 우리 진장원 교수님 앞으로 모든 인생의 모든 걸 한번 걸고 ETX 건설을 위해서 한번 생각했는데 물론 아까 앞서서 쭉 말씀드린 상황 때문에 ETX 건설 문제가 분명히 어려워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야 우리 이제 여기서 빠이빠이 더 이상 그런 거 신경 안 쓰겠다 이러기에는 남한과 북한의 현실, 동북아의 현실이 뭔가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다. 그건 민족의 생존의 문제도 있고 더 나아가서 미래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ETX는 포기할 수 없다. 뭐 이런 지금 각오를 갖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손을 놔서는 안 된다는 그런 뭐 당위적인 얘기 말고 조금 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상황에서 앞서 쭉 지금 국제 정세, 북한의 상황, 한미 동맹 뭐 여러 가지 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점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의중은 파키스탄이나 그리고 인도 같이 또는 이스라엘 같이 그냥 핵 보유국으로 일단은 그냥 인정은 받으면서 아마 핵 감축 그 협상안을 가지고 미국하고 지금 얘기하고 싶을 그런 의중이 강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이 양쪽이 강대강으로 계속 가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듯이 만약에 한반도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냐. 이번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너무 우리 국민들도 아주 명백하게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국민들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뭐 수도 키우 좀 중앙 일부만 빼놓고선 지금 마리우폴이라든지 돈바스 지역이나 이런 곳들이 완전히 지금 우리 6.25 전쟁 때를 연상시킬 만큼 폐허와 쑥대밭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어렵게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이 70년 만에 선진국 대우를 섰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게 사실은 전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을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ETX가 하나의 카드로 분명히 쓰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보도에 나왔지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그 부차 지역에서 집단 학살을 하고 여러 가지 전쟁 범죄를 저지른 그런 참상을 우리 국민들이 생생하게 지금 목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매우 지금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표출은 공개적으로 않지만 그렇다면 그러한 불안 또 평화를 위해서 저는 누차 뭐 진장원 교수님 저고 얘기했지만은 이 ETX를 통해서 실마리를 풀어가야 한다. 왜 북한도 늘 이 고속철도를 건설하기를 제1의 소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끈을 놓지 말고 북한의 협상 과정 속에서 이 ETX를 건설하는 것이 북한이 만약에 두 축에 하나는 뭐 선군 정치를 통해서 뭐 자유력 강화를 하겠다 좋다.
또 한 가지는 국민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김정은 위원장이 갖고 있다면 이 부분도 동시 진행하는 그런 쪽에서의 우리가 설득도 하고 또 때로는 공감할 수 있는 노력도 하고 또 필요하면 이것을 국제 철도 기구라든지 또 그런 관련 기관들을 통해서 좀 더 마일드하게 접근을 하고 뭐 이런 정책은 꾸준히 좀 해 나가야 하는데 과연 이제 윤석열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까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좀 아직은 퀘스천입니다. 아직은 물음표가 있지만 그래서 이 양기대와 진장훈의 ETX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북한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얼마 전에 김여정 부부장이 그 담화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담화 중에 자기들은 뭐 남한을 향해서 뭐 단 하나의 미사일도 쏠 마음이 없다. 전쟁은 가장 나쁜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은 피하겠다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거는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전쟁이 나면은 뭐 남한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남북한이 공이 멸망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은 이제 그 이 미국이나 그 서방 세계의 북한에 대한 어떤 협상과 또 북한이 서방 세계에 대한 협상 그 과정에서 지금은 계속 100%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러지 말고 단계별 협상. 그래서 요만큼을 그 포기하면은 요만큼을 주고 물꼬를 조금 트는 그런 일들을 좀 해야 될 텐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그 진리는 뭐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뭐 남북 공이 똑같더라고 생각하고 그 전쟁을 막기 위한 우리가 ETX의 노력을 더 가열차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 핵무기가 그냥 제한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그냥 슬슬 녹도록 아이스크림처럼 녹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저와 진장훈 교수의 오랜 모토인데요. 아무튼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때로는 힘도 빠집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같이 또 갈 수 있도록 더 힘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진장훈 교수님께서 저한테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ETX를 하나의 국민 운동으로 한번 해보자. 이것은 곧 평화운동이고 곧 공동번영의 운동이고 같이 사는 상생의 운동이기 때문에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운동을 한번 해보자고 저한테 선언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또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번 그런 마음으로 어렵지만 또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만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양기대와 진장훈의 얘기 6편 우크라이나 사태를 본 ETX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대와 진장훈의 ETX 얘기 오늘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